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만났습니다. 조금 전에 그 자리가 마무리됐는데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배준우 기자, 오늘 만남이 1시간 조금 더 걸렸었는데 먼저 결과부터 자세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가 이곳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 6시쯤 만나서 약 1시간 15분 정도 회동을 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단일화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님께서는 아까 하신 그 긴급 기자회견 문 그대로다. 거기에서 뭐 조금도 더 보태거나 더 진척할 것은 없다. 네, 오늘 회동이 끝난 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는 따로따로 나왔습니다. 먼저 나온 한덕수 전 총리 측은 오늘 합의된 사안도 또 다시 만나자는 얘기도 없었다고 전했고요. 이어서 나온 김문수 후보는 한 전 총리에게 자신의 단일화 방안을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전 총리가 당에 맡기겠다 이런 말만 반복을 해서 결국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방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한 전 총리가 계속 긴급 기자회견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만약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자신은 아예 대선 본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는 11일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 이때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를 포기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힙니다. 그러면서 이번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일임했다 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요. 또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회동 도중에 나와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황운혁 선관위원장을 찾아가 오늘 협상이 결렬될 게 명확하다. 그리고 후보 정하는 절차를 다시 정해서 진행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단일화 협상이 합의가 되든 결렬이 되든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한 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격동 회담 현장에서 SBS 배준우입니다. 자, 이렇게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밤에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찬범 기자, 연휴 때도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럼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올 걸로 보입니까? 네, 일단 잠시 뒤 이곳 국회에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사흘 연속 의총이 열리는 건데요.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간 회동 결과를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예고했던 전 당원 대상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는 오늘 오전 시작돼 조금 뒤 밤 9시면 끝납니다. 단일화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다면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가 당장 단일화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카드로 쓸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경선 후보였던 나경원, 안철수 의원도 오늘 김 후보를 만나 단일화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의힘 상임고문단도 긴급 회동을 열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사실 지금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그 중심에는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당무 우선권은요. 쉽게 말해 누가 당의 1인자냐, 누가 당을 이끌고 당무의 결정권을 갖느냐 이겁니다. 국민의힘 당원 74조를 보면 당 대선 후보의 권한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란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도부는 당무 우선권이 당 업무에 관한 전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란 입장인데 반면 김 후보는 어젯밤 입장문을 통해서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과 상의 없이 진행하는 전 당원 단일화 여론조사를 중단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 지도부가 오는 10일과 11일 중 하루를 정해 전당대회를 개최하려는 것도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그때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만약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후보를 동시에 대상으로 삼아 표결하는 등 어떻게 해서든 단일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가 당의 최고의사 결정 기구인 만큼 그 자리에서 대선 후보를 일방적으로 교체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박찬범입니다. 다음은 대선을 앞두고 저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명의 후보가 맞붙는 가상 대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 김문수 대 이준석, 또 이재명 대 한덕수 대 이준석. 자, 이렇게 두 경우 모두 이재명 후보가 49%의 지지율로 20%포인트 안팎의 우위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박서경 기자입니다. 만약 이번 대통령 선거가 3자 대결로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가상 대결하는 경우 이재명 49, 김문수 27, 이준석 6%로 조사됐습니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을 합한 부동층은 17%였습니다. 이 후보와 김 후보의 격차는 2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 있습니다. 김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바꿔서 3자 가상 대결을 조사하니 이재명 49, 한덕수 30, 이준석 6%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부동층은 15%, 이 후보와 한 전 총리는 19%포인트 차이를 보여 역시 오차범위 바뀝니다.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360명만 따로 살펴보니 각각 이재명 56대, 김문수 19대, 이준석 8%였고 이재명 56대, 한덕수 21대, 이준석 8%였습니다. 이번엔 김문수 후보가 포함된 3자 대결부터 연령대별로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에서 김문수 후보는 70세 이상에서 오차범위 밖 우위를 보입니다. 60대 지지율은 두 후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20대 이하와 30대에서 각각 19, 15%로 조사됐습니다. 권역별론 이재명 후보가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김문수 후보보다 앞서고 김 후보는 TK에서만 이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포함된 3자 대결의 경우 연령대별로 보니 이재명 후보는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 한 전 총리는 70대 이상에서 오차범위를 넘어 앞섭니다. 60대 지지율은 혼전 양상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20대 이하와 30대에서 각각 17, 13%를 기록했습니다. 권역별로는 어떨까? 이재명 후보는 서울, 인천, 경기, 호남, PK, 강원, 제주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TK에서 앞섭니다. 다만 충청에선 두 후보 모두 39%로 팽팽합니다. 주요 정당과 무소속 후보를 대상으로 내일이 대선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지도 물었습니다. 이재명 48, 김문수 17, 한덕수 16, 이준석 4, 이낙연 2%로 조사됐습니다. 기타 후보 1, 부동층은 12%였습니다. 민주당 등 기존 야권 지지층에선 이재명 후보가 85%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선 김문수 후보와 한 전 총리가 각각 34와 33%를 나타냈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사이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누가 더 단일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김문수 26%, 한덕수 27%로 오차범위 안쪽이었습니다. 또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 32%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박하정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거론되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간의 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단일화를 해야 한다 42, 하지 말아야 한다 32%였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여론조사 방식이었던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467명의 응답만 따로 떼어 살펴보면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3%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11%를 크게 앞섰습니다. 두 후보 간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더 단일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김문수 26, 한덕수 27%로 오차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은 47%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의견만 따로 떼어 살펴보니 김문수 29, 한덕수 47%로 한 전 총리가 김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단일화해야 한다고 한 422명의 응답에서도 35%는 김문수 후보가, 53%는 한덕수 전 총리가 단일 후보로 더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사퇴하고 이번 대선에 출마한 것에 대해선 적절하다 34, 적절하지 않다 61,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 6%였습니다. 중도층에선 30%가 적절하다고, 65%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이번 조사에선 대선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최근 바뀌었다는 응답이 19%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43%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 결과가 투표 의향을 바꾸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최근 들어 달라졌는지 물었습니다. 원래부터 투표할 생각이었고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 78, 투표할 생각이 있었지만 생각이 바뀌어 투표하지 않으려 한다 5, 투표할 생각이 없었지만 생각이 바뀌어 투표하려고 한다 14, 원래부터 투표할 생각이 없었고 그 생각이 변함이 없다 3%였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19%가 투표 참여 의향이 달라졌다고 답한 겁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12,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25%가 생각이 바뀐 걸로 조사됐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는 응답자 187명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무엇인지 더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결과 43,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와 대선 출마 13, 주요 정당의 당내 대선 경선 결과 11, 주요 대선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 4%였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대해서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위기감과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기대감이 서로 지지층의 결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직한 대선 결과를 물어보니 기존 여권의 정권 재창출 36, 기존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 56%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33,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 전국 유권자 1,003명의 응답을 얻었고 응답률은 18.1%였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김수영. 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가 단일화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두 사람이 6시에 만날 예정입니다. 오늘 단판을 지을지 주목되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는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화 방식은 국민의힘에 일임할 거라며 단일화 불발 시 자신은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경원 기자 전해주시죠. 예, 한덕수 전 총리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여론조사든 TV토론이든 어떤 단일화 방식이든 수용하겠다면서 공정하고 적합한 절차에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단일화 절차는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면 된다면서 그 방식에 아무 조건 없이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선 후보자 등록은 신청이 오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11일 전에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 전 총리는 잠시 뒤 오후 6시 김 후보와 단일화 관련 1대1 회동을 앞두고 있는데 만남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당이 자신을 대선 후보에서 끌어내리려 한다고 반발하며 일정을 중단했고 한 전 총리와 만나 단일화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